그런데 오늘 아침에 본인이 출사표 던지기 전에 뭐 꽤 친한 걸로 알려진 홍준표 시장이 몇 가지 딴죽을 걸었거든요. 김문수 장관에게. 그 얘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직접 한번 김문수 장관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탈레반이라고 좀 유연하지 못함을 좀 지적을 했는데 뭐 우리 홍 시장님뿐만이 아니라 홍 시장님의 또 고견이니까 잘 듣겠습니다. 경선 통과하시면 이재명 대표랑 맞붙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재명 대표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입니다. 제가 도지사 할 때 성남시장을 했고요. 제가 뭐 그 성남 지역에서도 저도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그 돌아가신 형님, 그 형수님 뭐 다들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것 이상으로 국민들께서 잘 느끼고 계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둘이 꽤 친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김문수 장관과 홍 시장. 근데 이제 막상 이제 대선판이 벌어지니까 홍 시장의 이제 시동을 건 것 같아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나보다 3살이나 많고 꼰대 강성 보수 이미지 면할 수 있다. 그러면서 김문수는 탈레반, 난 유연성이 있다. 70살의 홍준표 시장이 73살에 이제 김문수 장관에게 이렇게 일갈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김문수 장관이 꼿꼿하고 타협하지 않는 그런 강성 이미지가 있어 보이는 거는 사실이죠. 예. 하지만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요, 김문수 장관의 인생은요, 오히려 유연성이 있는 인생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예. 70년대, 80년대 김문수는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대부였단 말이죠. 예. 그래가지고 심상정 전 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운동권의 전설 같은 하늘 같은 선배였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94년에 조금 전에 이제 이현종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혁명의 시대는 갔다라고 하면서 민자당에 입당해서 삼선 의원도 하고 재선 경기도지사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배들은 김문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철학과 혁명사를 꿰뚫고 노동자가 걸어가야 할 길을 북극성처럼 밝히며 제시해 주었던 사람, 이런 평가를 갖다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홍 시장님이 뭐 이런저런 비판할 수는 있겠는데 오히려 그 비판으로 해서 점수를 딴 사람은 그 조금 더 의연하게 대처한 김문수 장관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듭니다. 뭐 모르겠어요. 이제 홍 시장도 오늘 여러 그 지지층이 겹치는 부분도 분명 있을 테고 과거 15대 국회에 입성을 같이 했던 걸로 알려졌는데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 탈레반에 비유하면서 나는 김문수 장관에 비해 문수영에 비해 유연하다라고 했는데 고견이니까 잘 듣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김 장관이 얘기했던 김문수 장관이 언급했던 인물이 홍 시장 말고 또 있어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맞아요. 김문수 장관이 경기도지사를 지냈었는데 도지사 할 때 이재명 대표 시장이 공간으로 찾아왔다. 그러면서 오늘 돌아가신 이재명 대표 형님도 잘 안다. 애둘러서 좀 뭐 비판하는 겁니까?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 뭐 저런 일화가 진짜로 있었는지 그거는 뭐 저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뭐 본인이 그랬다니까 그런 적이 있었는가 보다 하지만 예. 오늘 그 장관을 그만두시고 나오셔서 이제 출마 선언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런 비방을 제일 먼저 일성으로 담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글쎄요, 저분의 그 어떤 도덕적 자질 뭐 이런 부분까지 평가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이런 그 대선 과정에서 논쟁점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도지사하고 이 기초단체장하고 관계 사실 뭐 잘한다고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경기도 광역자치단체에서 뭐 직을 맡아봤습니다만 도지사와 기초단체장이 가는 길이 다르고 당적이 다를 때 참 그렇게 그 소통을 많이 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더라라는 부분들을 저도 좀 옆에서 어깨너머로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예. 글쎄요, 얼만큼 잘 아는지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의 진짜 신령께서 진짜로 공간에 찾아갔었던 일이 있었는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주장했으니까요. 뭐 있는 그대로 한번 받아들여 보죠. 일단 어제 저희가 준비했던 1위입니다.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순이고 이 구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아마 내일 국민의힘 선관위가 컷오프 단계 규모,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때는 총 10몇 명에서 8명으로 줄였고 마지막에 4명 줄였거든요. 이런 컷오프 8명, 4명으로 줄여가는 단계. 근데 이현종 의원님 일단
당심 50, 민심 50에서는 일단 김문수 장관이 유리하다는 평가들이 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있는 것 같아요. 아마 현재로서는 이제 지금 여론조사도 그렇고 일단 국민의힘은 이제 민심 50%도 그것도 이제 국민의힘과 무당층만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앞으로 어떤 요동을 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 이제 이 출마 선언을 하고 각자의 어떤 입장을 밝힐 경우에 이제 아마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과연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상대할 수 있는 적합한 후보가 누군가에 대한 이제 판단을 아마 내리시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워낙 국민의힘에 지금 출마 선언한 분들이 꽤 많아서 지금 뭐 지자체장들은 그 광역단체장들은 대부분 다 출마 선언을 했고 예. 거기에 뭐 최경환, 이정현 뭐 이런 전 의원도 또 마침 출마 선언을 하실 걸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컷오프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뭐 1, 2차 이렇게 컷오프를 해서 좁혀 나가는 상황으로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뭐 이 비전 발표라든지 또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지지자들의 어떤 상황들이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예상을 해봅니다. 일단은 지금 상황에선 김문수 장관이 여론 상으로선 살짝 치고 나가는 분위기는 맞고요. 김문수 장관을 탈레반이라고 비판했던 홍준표 시장. 어제 이준석 의원과 점심 식사를 함께 했는데요. 마침 또 이준석 의원은 오늘 1호로 첫 번째로 예비 후 대선 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이준석 의원과 홍준표 시장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홍준표 시장과 저는 홍준표 시장과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와 워낙 평소에도 많은 소통을 하고 있고 단일화나 이런 것은 솔직히 국민의힘에서 저를 굉장히 사실도 아니고 그리고 모욕적인 주장을 통해서 내쫓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반성이나 사과의 의미도 없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단일화 논의는 무의미하다. 만약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반성과 그리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조치들을 앞세우는 후보가 국민들에게 더 주목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저도 잠자코 지켜보겠습니다. 잠자코 지켜보겠다. 사실 두 달이 짧은 것 같지만 꽤 긴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서 단일화 얘기가 지금 섣부르다고 하더라도 일단 홍 시장과 이준석 의원이 만난 것 자체가 좀 의미심장해 보여서요. 의미가 있어 보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켜보겠다는 말은 기회가 오면 가겠다는 얘기로 저는 들려요. 그러니까 이준석 지금 의원이 하는 말은 만약에 국민의힘이 정말 본인하고 단일화해서 하겠다 그러면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개혁신당 후보로 본인이 등록을 했지만 개혁신당 후보로 나와가지고 당선될 가능성은 좀 낮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만약의 경우에 그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지만 혹시나 정말로 후보가 마땅치 않아서 누군가 정말 영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단일화까지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럴 경우에 이준석 의원이 그걸 거부할 이유는 없죠. 본인 입장에서는 유리한 상황이고 또는 본인은 그냥 국민의힘에서 여러 번 경선을 거쳐서 올라온 사람이면 본인은 혼자 지금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본인은 손해볼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할 가능성이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를 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다만 말씀 아까도 잠깐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유의미한 정도의 성과를 여론조사에서 그런 성과가 안 나오는 경우는 극단적 처방을 할 수도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모든 보수 진영의 후보들을 함께 아우러서 단일화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그건 기회를 보고 아마 출마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판단합니다. 본인은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절대 국민의힘에 들어갈 생각이 없다라고 잘라 말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한 명의 대권 주자가 목요일이죠. 모레 출마 선언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출마 선언 장소가 꽤 의미 있어 보입니다. 오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요건에도 맞지 않은 위법한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입니다.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비상계엄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국민께서는 안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왜 제가 강하게 나섰냐면 짧게 이건 제가 농담처럼 얘기한 건데 깊이 그렇게 길게 생각했겠어요. 여당 대표,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 대표, 그리고 게다가 법무부 장관 출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정말 목숨 걸고 몸을 던지면 내가 이 계엄을 오늘 내일 막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모레 국회 본관에서 출마 선언을 합니다. 2시에 이현정 의원님. 아마
본인이 장소 선택을 많이 좀 고심했던 걸로 전해졌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경선 구도를 보면 결국 이제 비상계엄에 찬성했는가 반대했는가, 예. 또 탄핵에 찬성했는가 반대했는가, 이것에 따라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갈릴 수 있는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뭐 홍준표 후보나 시장이나 뭐 이런 다른 분들, 김문수 지사나 같은 경우는 비상계엄 또 탄핵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당히 옹호했던 뭐 그런 입장에 서 있고, 반면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또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일부 분들은 탄핵과 그다음에 이제 비상계엄에 반대했던, 탄핵에는 찬성했죠. 뭐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하게 이제 구분되는데, 자신의 어떤 장점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 국민들에게 나타낼 수 있을까? 아마 그 측면에서 특히 12.3 계엄을 앞장서서 반대하고 해제를 주도했던 이 이미지를 아마 본인의 어떤 선거의 컨셉으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국회, 본인은 물론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예. 국회의원 18명을 이끌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반대했던 바로 그 상징적인 장소가 이제 국회 본회의사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일단 이 출마 선언 장소를 국회 본관 앞에 계단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일 대변인, 민주당 입장에선 누가 제일 올라오면 두렵습니까? 그나마? 글쎄요, 앞으로 이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국민의힘은 이번 조기 대선 과정에서 두 개의 강을 건너야 된다고 봅니다. 예. 첫 번째가 탄핵의 강이고 두 번째가 윤심의 강입니다. 예. 탄핵의 강은 지난 12월 3일 이후로 4월 4일까지 이 국민의힘이 내란을 옹호했다는 내란 옹호당,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지킴이당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었는데, 여기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있겠죠. 한동훈 전 대표가 12월 3일 밤에 비상계엄 해제의 1등 공신이다라는 말도 있을 수 있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찬성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핵의 강은 쉽게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나 다른 한 강이 또 있는 게 윤심의 강인데, 예. 여기는 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을 아주 강력하게 씌워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을 과연 극복할 수 있을지, 그것이 이제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앞으로 이 전당대회 경선 과정 속에서 보여줘야 될 모습인데, 예. 저는 지금 이 탄핵에 찬성했던 한동훈 대표가 올라오든 또는 반대했던 다른 김문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나 다른 분들이 올라오든,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예. 이번 12.3 비상계엄에서 보여줬던 이 내란 옹호의 모습,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짐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글쎄 그렇게 어렵다고 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비교적 그나마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탄핵의 강과 윤심의 강을 건너야 된다는,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나눠져 있고, 이 부분도 앞으로도 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치열하게 다투겠죠. 아까 잠깐 나왔던 지도 다시 한번 볼게요. 모레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국회 본관에서. 그리고 김문수 장관 오늘 세종에서 퇴임시켰고, 장관. 내일 국회에서 출마 선언하고요.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지사직 안 던지고 일단 경선에는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내일 국회에서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 홍 시장은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여의도 캠프에서 출마 선언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공식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첫 번째로 출사표를 던진 인물이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는 첫 번째인데 지금까지 대선을 총 합치면 모두 4번째 대권 도전, 바로 안철수 의원입니다. 저는 이제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반드시 당선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저 안철수 정말 대한민국을 되살리고 싶습니다. 저 안철수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 단일화했던 사람으로서 깊은 반성과 사과를 드립니다. 저 안철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의 부름을 받고자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왜 저 영상을 보니까 제가 그동안의 뉴스가 주마등처럼 스쳐가는지 모르겠어요. 안철수 의원을 광화문 광장에서
출사표를 던졌는데 여러 가지 질문 중에 특히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윤 전 대통령과 단일화에 대해서 깊이 반성한다. 이번엔 양보하는 일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지금 그 우리가 봤듯이 18대 때부터 계속 출마를 했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18대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그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면서 18대 때는 사퇴했어요. 그다음에 19대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그때는 완주하고 이제 3등으로 패배를 갖다가 했고 예. 그다음에 지난 20대 때 뭐 우리가 다 기억하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면서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아주 그 희한한 것들을 발견했는데 어떤 겁니까? 18대 때는 사퇴했어요. 예. 19대 때는 완주했어요. 20대 때는 또 퐁당퐁당 하듯이 사퇴했어요. 이번에는 경선이니까 끝까지 완주하겠죠. 예. 그러니까 중간에 중도 사퇴, 완주, 중도 사퇴, 완주. 만약에 그 19대 때 완주하지 않고 홍준표 당시 후보와 단일화했었으면요. 대통령이 바뀌었을 거예요. 두 사람 지지율 합치니까 득표율 합치니까 물론 뭐 산술적이긴 합니다만 예. 네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윤석열 대통령과 지난번에 단일화한 것을 반성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전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떤 부분이요? 왜 이해가 되지 않느냐. 만약에 그때 0.73% 차이였잖아요. 예. 그 윤석열, 안철수가 단일화되지 못했으면요.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 됐었을 겁니다. 0.73%는 충분히 그 안철수 단일화가 안 됐으면은 그러면은 이루어지지 넘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 나서겠다라고 하는 분이 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는 게 제 눈엔 굉장히 모순적으로 보인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예. 뭐 경선은 완주할 것 같다. 근데 이제 후보로 선출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그 새로운 법칙, 그러니까 이거 사퇴 완주, 이거는 뭐 정부에서 개인적으로 이제 법칙을 만드신 거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또 뭐 그게 사례마다 다 그렇게 퐁당퐁당 법칙이 있냐라고 반문할 수 있어서 제가 그냥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일화 깊이 반성한다는 정치적 메시지가 지금 국민의힘의 과거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출사표 메시지로는 부적절하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일단 모레까지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시장 출사표가 예고가 돼 있는 상태인데 아직 이 사람이 날짜를 잡지 못했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당 선관위가 그 경선 일정 뭐 논의할 방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인 출마 날짜를 좀 정하셨어요? 아직까지는 날짜는 못 정했습니다. 그럼 남은 시간이 사실 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있잖아요. 네. 뭐 요게 이 안에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건지.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날짜를 특정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고요. 조금 더 준비할 게 좀 남아 있습니다. 내세우시는 뭐 출마 1호 공약 이런 게 있으실까요? 저는 뭐 1호 공약 이런 것보다도 오늘 여기 오늘 했던 이 자리 이런 그 서울런과 같은 이런 실속 있는 그 약자와의 동행 이런 정신으로 임하려고 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좀 신중합니다. 여전히 오 시장은. 왜냐하면 이제 오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지난번에도 본인이 중도에 사퇴한 적이 한번 있지 않습니까? 예. 무상급식 상황으로 해서 이제 시장직을 내려놔서 결국은 또 박원순 시장에 넘겨줬던 그 어떤 추억이라기보다는 아주 뼈아픈 기억이 있죠.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본인이 또 중도에 사퇴해야 되는 뭐 어떤 그런 어떤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홍준표 시장은 아예 이제 시장을 그만두고 지금 경선에 배수진을 그렇죠. 치고 있는 상황인데 오 시장 입장에서는 시장직을 유지하면서 지금 이게 5월 2일 정도에 결정이 나는 거 되어 있습니다. 예. 5월 4일 날까지가 공직 사퇴 시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4일 날 많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본인이 만약 후보로 뽑히면 예. 공직 사퇴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전에 아예 시장직을 버리고 나갈지 아니면 시장직을 유지하면서 경선을 참여할지 그다음에 휴가를 내서 참여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결정이 아직 내리지 않는 게 아닌가. 물론 뭐 저는 뭐 경선에는 참여합니다만은 시장직을 유지하면서 갈지 예. 그렇지 않고 갈지 아마 그 부분이 마지막 결정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오세훈 시장에 대한 뭐 대선판 합류 여부를 좀 얘기하기 중간에 군 당국으로부터 속보가 돌아왔습니다. 오후 5시 그러니까 지금이 저녁 6시 22분이니까 1시간여쯤에 북한군 10명 넘게
MDL 그러니까 우리 군사 분계선을 침범했다. 예.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 후에 북한군이 다시 북으로 올라갔고, 한번 볼게요 또. 예. 추가 속보가 좀 더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합참의 얘기는 10여 명이 오후 5시쯤에 군사 분계선을 10명 정도가 넘어와서 우리가 경고 방송을 먼저 하고 나서 경고 사격을 했겠죠. 그 다음에 북한군이 다시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의 침범인지는 저희가 이곳에서는 정확히 파악은 안 되기 때문에 추가 속보 얼마나 좀 중요한 문제였고 심각한 문제였는지는 합참에 추가 발표가 있으면 바로 속보로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런 일이 있었네요. 북한군의 움직임 얘기까지 군사분계선 속보로 만나봤습니다.